스트링메이트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은 그 바이올린 제작을 하면서 손의 감각을 익히고 칼 다루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나무로 물고기 깎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첼로 브릿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교환을 하고 나온 건데, 요거를 가지고 가만히 노려보다가 보니까 이게 나무가 아주 최상급 나무예요, 그 첼로 브릿지는. 그래서 이 나무로 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노려보던 결과 여기에서 물고기 2마리와 뭐 배트맨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알라딘 신발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하트 모양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잘 보면 보일 거예요. 이걸로 물고기를 만들면, 이게 메이플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그 액세서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재료가 되는 첼로의 브릿지, 그리고 칼, 자작칼. 일단 이제 이 브릿지의 모양을 딱 보고서 자를 부분을 연필로 그립니다. 어떤 식으로 그리냐, 일단은 이제 요런 물고기 메이플 피쉬를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이렇게 있던 거죠.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려면은 여기를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딱 이런 식으로 보이나? 이런 식으로 만약 그렸다, 여기가 뭐 눈이 된다,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잘라내는 거죠. 자, 이걸로 자르면 됩니다. 오늘은 잘려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잘랐다고 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림도 그려보고 막 이러는 겁니다. 자, 잘랐어요. 이제는 그 칼로 나무를 자르는 감각과 이런 기능을 연습을 많이 해서 손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바이올린 브릿지도 깎고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제작이 수작업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수작업을 많이 해야 나중에 완성될 즈음에 아주 중요하고 정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계로 못 하거든요. 오로지 인간의 감각과 뭐 이렇게 손으로 직접 수작업을 해야 완성이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안 하고 이제 기계로 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작업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깎았는데, 이걸 물고기 모양인데 어느 정도 잡혀 있죠. 브릿지, 첼로 브릿지에서 물고기 모양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깎아 보겠습니다. 우선 나무가 결이 있어요. 나무는 오징어에 결이 있는데 반대로 찢으면 잘 안 찢어지듯이 나무에도 결이 있어요.
결을 따라서 깎는 겁니다. 엇결로 깎으면은 나무가 뜯깁니다. 순결로 깎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깎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깎는데 각도가 틀려. 오른쪽을 깎았어요.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해서 깎아도 되지만 기왕이면 이쪽도 왼손으로 깎으면은 이쪽이랑 방향이 똑같겠죠. 이건 저만 하는 이상한 뻘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깎고, 이거를 맨손으로 이걸 잡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깎다가 탁 튕겨서 놓치면은 손을 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살살 이렇게 조금씩 얇게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막 이렇게 막 깎다가 보면은 위험하니까 처음에는 살살. 이러고서 이쪽도 깎고 이런 식으로 깎는 겁니다. 자, 왼손이 가능하신 분은 왼손으로도 연습을 해주세요. 하지만 익숙지 않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 위험합니다. 왼손도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힘을 줘서 너무 두껍게 깎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살살 조금씩 깎으세요. 이렇게 살살 조금씩 해갖고서 5번에 깨끗이 할 수 있는 거를 2번에 확 깎다가 조지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방에 하려고 힘을 줘서 두껍게 막 깎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가끔 그러고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하면 다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료 버리고 또 사야 됩니다. 참고로 첼로 브릿지의 가격은 좀 고급 제품과 싸구려 제품이 있는데, 비싼 거는 10만원이 넘습니다. 브릿지 하나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첼로에 맞게 깎는 겁니다. 그러면 수공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비싸지는 거죠. 바이올린 브릿지도 마찬가지고요.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원 재료 자체가 비싸요. 물론 싼 것도 있어요. 2, 3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그 2, 3만원짜리에다가 수공비만 붙이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첼로 바닥에 이제 붙였던 데라서 붙인 게 아니라 얹어놨던 거죠. 여기를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이쪽으로 또 한번 이렇게 찍어줘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찍어주죠. 이렇게 2번 찍었어요. 이쪽에서 한번 찍어줘요. 또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가죠. 또 이쪽에서 또 한번 해서, 그럼 이렇게 되죠. 반대도 이걸 정확히 하려면 여기 정확히 가운데를 선을 긋고 하면 더 좋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거 뭐 작은 거라 작업을 하면서 뭐 선 긋고 자르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도 감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중간 정도다 하고 딱 깎으면 여기가 거의 다 중간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감각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바이올린 제작 수업할 때 처음에 뭐 한 6개월은 이런 작업들 많이 시키고 감각을 많이 키우는 작업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보여주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깎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치합니다. 한 15분 방치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잘한다고 얘기해 주죠.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엉뚱한 짓을 하면 이제 제가 다시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작업도 하다 보면은 뭐 전자제품처럼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라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 그럼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작업을 해야지. 맨날 하던 대로 했는데 모양이 좀 달라졌네 그러면 뭐 버립니까? 아니죠.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깎았나? 그럼 뭐 어떻게 버립니까? 아니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창의력을 발휘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3cm 나오게 잡고 요렇게 깎아서 스톱하고 돌리고 선 긋고 자르고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고, 초등학생도 사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위험한 일이 아닌 이상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수학도 우리가 생각하고 풀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운동할 거를 혼자서 1분, 2분 걸리고 헤매도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비켜봐, 엄마가 해줄게. 아휴,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응? 그러면서 운동 같은 건 탁탁 매주고. 누나 가방 잘못 맸네. 똑바로 매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할 기회가 없어. 생각할 기회도 없고. 그럼 뭐든지 대기업한테 맡겨갖고 AS만 받으려고 하죠. 뭐든지. 대기업이 AS를 너무너무 잘해주면서 인간의 능력을 점점 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대기업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대기업의 볼모가 되는 거지. 볼모 고객. 자, 그렇게 안 되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철학이 아니더라도 이런 나무 쪼가리를 깎는 데에도 생각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라고 하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야. 자, 그러면은 저는 제가 해보고 진짜 괜찮은 방법이다 하면은 저는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계속 검증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기술이 발달이 되는 거겠죠. 작업 방법도 개선이 되고. 그래 왔어요. 여태 그래 왔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그걸 멈추자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간순간
제 마음대로 이상한 자세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고만 나중에 잘할 때 이렇게 하시고, 깎다 보면 막 제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막 깎는데 자, 생각을 만약에 이제 충분히 했다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방법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개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자,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은 점점 좋아지고 작업도 재미있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약간 도움을 받으려고 걸어놓은 브릿지인데, 제가 만든 특이하게 생긴, 자, 이거와 이 클램프와 이거를 만들어서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 덜컥 낀 다음에 딱 조이면 아주 훌륭한 작업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딱 대고 이렇게 깎는 거죠. 이렇게. 잡고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잡고 하고, 여기 조금 깎았는데 이제 모양이 이제 물고기 비슷하게 나오려고 하죠.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물고기는 상상의 물고기예요. 물고기 모양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아주 재밌게. 여기가 좀 꼬리가 얇아야 좀 날씬하고 이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깎는 거죠. 싹. 이렇게 하면서 칼질 연습이 많이 돼요. 그리고 곡선을 보는 눈을 익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곡선은 과연 어떤 걸까? 한국 처마의 곡선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중국, 일본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중국은 너무 오버하고 일본은 갑자기 확 꺾이면서 별로 이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거는 은은하게 커브가 돌아가면서 아주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나중에 중국이나 일본 갔을 때 그들의 건축물, 고건축물, 처마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그 대충 막 이렇게 짓거리면서 막 하는데, 제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왼손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 바이올린 제작 배울 때 선생님이 뭐 하냐고, 왜 왼손으로 하냐고, 오른손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손으로 했죠, 보는 데서. 근데 왼손 작업도 필요해요. 양쪽 정확한 각도에서 딱 보면서 깎으려면 양손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왼손이 익숙해졌을 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더 엉망이 되겠죠. 음악을 틀으면서 할까 했었는데, 음악을 틀으면은 저작권에 또 걸려갖고요. 나중에 삭제해야 돼요, 음악을. 그래서 소리 없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무료 음원을 찾아서 그걸 뭐 넣든가, 아니면 뭐 저 제습기 소리가 우웅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칼로만 딱 해서 완성을 딱 할 수 있으면은 엄청난 칼질의 소유자죠. 하지만 칼질로만 완벽한 곡선과 매끄럽게 완성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걸 쓰냐, 제가 애용하는 파일, 한국말로 줄, 일본말로 야스리. 자, 이걸 놓고서 이제 이런 옆에를 매끈해졌죠? 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매끈해졌죠? 이거를 물고기를 모양이 자기는 이렇게 사각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 둥글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바꾸시면 돼요. 사각도 재밌을 것 같네. 요것도 깎다 만 거네. 그럼 요거는 사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옆에를 칼로 이렇게 깎으면 동그랗게 되긴 하는데, 얘를 동그랗게 얘를 깎고 얘는 사각으로 해볼까요?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쪽을 더 날렵하게 이제 깎아줘요. 이런 식으로. 꼬리가 너무 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런 데 넣고 힘을 주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아가미냐 뭐 비슷한 부위에 여기를 또 날렵하게 하려면 여기를 또 깎아줘야 돼. 이게 모양을 다 똑같이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깎을 때마다 자기 기분에 따라 또 다르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깎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다 깎으면서 또 싹 노려보고, 노려보다 또 깎고, 힘들면 쉬면서 커피 한잔 하고. 지금 어깨로 막 힘을 줬더니 여기 뜯기잖아요. 이렇게 뜯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반대해서 날개 꼬리 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가 많이 들어갔죠. 한쪽이 아래쪽보다 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아니면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헤엄치면서 몸이 휘어졌다고 생각하고 한쪽을 더 들어가게 해도 상관없죠. 물고기가 똑바로 헤엄쳐 다니는 건 아니니까.
뭘 굳이 이걸 갖고 목숨 걸고 좌우 대칭을 맞추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대충 했는데도 다 맞아요. 좌우 대칭이. 세우면 딱딱 쓰잖아요. 뭐냐? 좌우 대칭 그냥 눈대중으로 해도 다 대충 맞아요. 조금 삐딱해도 상관없어. 만약에 무슨 고객이 좌우 대칭을 완벽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때는 뭐 해줄 수는 있는데, 손이 제가 아토피가 있어갖고서 수포가 생기면서 막 터져요. 작업하다 다치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터져. 그러니까 악마들이 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지. 이제 작업을 조금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런 악마들이 계속 괴롭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거 촬영하려고 딱 해갖고 준비해서 공방에 딱 나왔는데 막 배가 아픈 거야. 아, 이 악마가 또 이제 내가 작업을 해갖고서 또 잘 되길 바라지 않는구나. 무조건 나를 방해하는구나 하는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해요. 성격이 이상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거 참 말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면 편집하기 힘든데, 제가 그 스트링메이트의 바이올린 제작 시리즈를 올리기 시작을 하다가 몇 편 올리고 나서 지금 뭐 2년인가를 제가 쉬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촬영을 혼자서 하려니까 여러 각도로 잡아야 되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자꾸 힘들고, 그 다음에 편집을 또 폰으로 했어요. 편집을 막 폰으로 하고 아이패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꾸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얼마 전에 프리미어를 또 조금 배워갖고 뭐 모르면은 막 모르면은 유튜브 찾아갖고 막 공부해가면서 이제 프리미어를 한번 써보려고요. 한 15년 전쯤에도 프리미어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주위에, 그거 막 조그만 칸을 막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칸을 옮기면서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갖고서 아예 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참 사람 생각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프리미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불법판을 깔아서 하는 거, 옛날에도 그러면 안 됐지만 요즘에는 월 얼마씩 결제를 하고 쓰더라고요. 프리미어, 이제 어도비사에서. 그리고 또 1년 단위로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월 얼마씩 내는 걸로. 그러니까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어. 돈 다 내놓고. 그랬는데 노트북이 또 좀 사양이 부족한 것 같아갖고 또 노트북도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저기 들어가는 돈은 많고 버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맨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모양 보면서 계속 깎는 거예요. 이렇게 깎다 보면 여기가 두껍구나 하면 거기 깎고, 이쪽이 많이 깎구나 하면 반대쪽 깎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도 사각이긴 하지만 이쪽을 좀 날려줘서 동그랗게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쪽으로 돌려서 이거 지금 조금씩 깎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자, 이쪽 이렇게 밀었는데 이쪽을 밀어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왼손으로 바꿔서 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놓고 잘 잡고. 손가락이 아프고. 이쪽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깎고, 그 다음에 여길 깎으려면 뭐 이렇게 해서 깎아도 되지만 각도가 다르니까 똑같은 각도에서 깎으려면 오른손으로 바꿔서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사각으로 하니까 매가 아주 날카로워지네요. 어때요? 둥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물고기를 한 10마리 깎으면은 칼질이 좀 익숙해지죠. 예전에 어떤 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가서 뭘 좀 배우러 갔었는데, 무형문화재들이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사기꾼들 같아. 작업을 안 해요. 작업을 안 하고 작업 능력이 없어. 얘기 좀 해보고 작업하는 거 딱 보면 딱 알죠. 그 사람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작업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그 양반이 이상한 제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가 캥기는지. 아이씨, 거기서 좀 깎을 때 칼질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깎으면 칼 방향에 손가락이 있어서 안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를 하길래 좀 황당했죠. 그때 상황은 그랬어요. 지금 듣기로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엄청 잘난 척을 하면서 되도 않는 작업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거든요. 바이올린 배우다가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저렇게 하면 안 되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목공일을 20년을 했대요. 상도 받은 것도
것도 많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되게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안 건드리면.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하고 싶은 뭐 공부나 자세나 방법으로 하되 제가 원하는 작업물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대패로 하고 칼로 해야 될 것들을 뭐 사포에다 문질러서 다 하더니 해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포로 했는데 뭐 직선이 나오겠어, 웬만한 실력으로. 곡선이 졌지 막.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진행하길 원하냐, 이 상태로 조립을 할까요? 아니면 원하는 그 작업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만둘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그만둬요. 저도 목공을 하다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바이올린 선생이 밴드소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잘하지만 그 사람이 깎으면서 실수하는 걸 제 재료를 갖고 막 실수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당황을 했어. 좀 실수를 하면서 이게 위험해. 실수를 하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선생이 밴드소 작업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했어요. 일단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안 볼 때 내 맘대로 했지, 집에 와서 내 맘대로 하고 혼자 할 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했다는 얘기는 막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깎다 보면은 아마 한 3시간은 금방 갑니다. 3시간.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오늘 그만할까? 여기를 많이 안 깎았고. 뭐 깎으면서 가만히 있기도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딱 보여주고 뭐 음악 깔고 그래도 되긴 하지만 주저리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주저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요. 그래도 나름 콘티를 대충 짰는데 막 엉망으로 막 그림을 그려서 짰기 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고, 세밀할까 파일로 다듬고 뭐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주둥이 부분을 파일로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파일도 이것도 뭐 막 문지르면 안 돼요. 한번 잘못 문지르면 얘도 자국이 팍 나서 파일 갈면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릴 수 있겠네요. 이것도 잘못 문지르다가 찍히거나 그러면 그거 없어질 때까지 갈아내야 되거든요. 반대쪽까지.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 되게 크네. 들고 하면 안 크네. 바닥에다 여기 까만 부분은 제가 밴드소로 잘라갖고 까매진 건데, 여러분들이 밴드소가 없으면은 아까처럼 그 실톱으로 하시면 돼요. 원래 실톱으로 해야죠. 수작업 100% 수작업. 기계 시끄럽고 먼지 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파일 작업도 먼지가 좀 나긴 하는데 그렇게 미세하게 나진 않는데, 나중에 사포 작업을 하면 먼지가 미세하게 날려요. 막 먼지가 부 하고 막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사포 작업은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안에서 하면서 뭐 환풍기를 틀어 놓으셔도 되긴 하는데, 날 좋은 날은 다 밖에 나가서 의자 하나 가지고 나가서 깎으면 되죠.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어깨리니까 잘 안 깎이잖아요. 이걸 왼손으로 하면은 그럼 여기가 잘 깎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양손을 동일하게 쓸 수 있으면 작업자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커피를 볶아갖고서 냄새가 계속 커피 향이 나갖고서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마시면 안 되는데. 자, 모양이 점점 이뻐지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여기를 이제 주둥이라고 볼 때 여기가 얼마나 벌어지고 각도가 어느 정도로 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하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을 화가들이 다 똑같이 그리진 않잖아요.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네. 얘는 각도가 여기, 얘는 보이나? 각도가 여기가 매끈하게 샥 됐는데 얘는 일자네. 그럼 여기를 좀 갈아줄까? 그럼 여기 좀 깎아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깎으면 돼요. 여기를 깎는 게 좀 이쁜 것 같아. 여기를 좀 깎아야겠어. 이렇게 이렇게 또 한꺼번에 많이 깎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그 대신에 이제 칼을 잘 갈아놔야 돼요. 이게 참 칼이, 만든 칼이 없으시니까 문구점에서 파는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그거는 그립감이 좀 안 좋고 깎는 감각이 좀 달라요. 칼날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칼을 잘 못 갈면은 그거를 사서 쓰셔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칼을 잘 못 가른다면, 칼을 갈았는데 잘 안 든다, 더 잘 들게 못 갈겠다, 연마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일회용 칼 갈아 껴서 쓰는 게 있어요. 여기 아주 얇아졌는데? 얇아지면 더 이뻐 보여요, 사실은.
제가 무의식 중에 자꾸 두껍게 팍팍 깎아버리는데 이게 빨리 깎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건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치게 됩니다. 사람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다칠 때는 그 다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경우가 딱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상한 헛소리가 싫다, 그냥 깎는 것만 보고 싶다 하면 볼륨을 죽이고 보시면 됩니다. 맨날 깎으면서도 요 부분에 와서 요걸 어떻게 하면 이쁠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드네. 하기야 뭐 맨날 깎는 건 아니지. 말을 맨날 깎는다고 했지만 몇 달에 한 개 깎을까 말까 하니까. 주둥이를 좀 감사 이렇게 깎으면 잘 안 보이나? 모니터 하려고 화면이 나오는 걸 좀 프리뷰 모니터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폰으로 저기 찍으면서 프리뷰 모니터를 쓰려면은 뭐를 하나 이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이패드로 프리뷰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 너무 아무튼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거 편집해서 자르면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그냥 음악 깔고서 그냥 해야 되나? 한때는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다 쌍욕도 많이 쓰고 진짜 흥분을 해갖고 막 그런 거 보면 내가 요즘에는 이제 잘 안 써요. 좋은 게 없어. 페이스북 들어가서 보면 맨 열받는 거밖에 없어. 뉴스 보면 열받고 그런 거지. 그래서 TV도 보면은 뉴스 잘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된 거를 이걸 저기 파일로 다듬는 거.
팔이 아프냐 이거. 좀 쉬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손도 풀고. 자, 이렇게 하고 이쪽 힘들겠죠.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요거다. 자, 이상하죠 소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손을 써야 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물론 한 손으로 해도 잘합니다 다들. 아이폰 13을 사면은 접사가 달린다 그러던데. 접사를 해야 되나? 접사를 위해서 아이폰 13 프로를 사야 되나? 막 아이폰 13을 막 싸게 팔려고 하는 거 보니까 14가 나올 때가 됐나봐요. 카메라는 뭐 폰을 사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냥 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여기 찍혔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제품이 모양이 살짝 달라지겠죠. 점점 그거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 본인도 잊어버리고 몰라 나중에. 가구도 그래요. 만든 사람만이 실수를 한 걸 알아.
약간 굴려야 되네. 거스름이를 잡으려고. 자, 이 정도 다듬으면 이제 여기서 사포로 넘어가도 되긴 해요. 이 정도면. 큰 것들을 잡을 때 이렇게 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떨어진단 말이야. 벽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왼손을 하란 얘기지.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색해서 안 쓰시던 분들은 아마 더 작품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냥 왼손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작품이 망쳐도 왼손을 연습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왼손을 썼었어요. 제가 2단계에서 예전에 여기다가 그 구멍을 뚫어서 눈을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요즘이라 봤자고 한동안 한참 동안 안 해서 작업을 안 하니, 이게 그냥 심심할 때 하는 거라서. 이게 저기 수강생들한테도 한 번씩 하라고 해서 칼, 파일, 이런 사포 쓰는 거 이런 거 균형감 보고 곡선 보고 좌우대칭 맞추고 이러는 거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바이올린 스크롤은 대칭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맞으면 좋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뭐 삐딱하게 해놓고 의도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스크롤을 뭐 일부러 삐딱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예 거기다 동물 모양 대가리를 갖다가 조각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 이렇게 하니까 대충 마감을 하면 이제 사포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 상태로 마감을 해? 거칠게? 난 거친 게 좋다. 어떤 사람은 칼질 한 자국이 좋다. 이런 사람들은 칼로만 마감을 하면 되겠네. 그거는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작감함. 여기 주둥이도 이렇게 좀 빼죽하게 이렇게 딱 할 수도 있고, 뭐 둥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충 이렇게 됐는데 천천히 돌리면서 대가리. 이거를 이제 사포로 매끈하게 마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포로 잡고 똑같이 문지르면 돼요. 그러면 훨씬 깨끗하게 돼요. 밖에 나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은 밤이고 장마라 엄청 습합니다. 밖이. 여기는 공방 지하인데 엄청 쾌적합니다. 습도도 뭐 없고, 제습기를 틀긴 했지만 제습기를 안 틀어도 그렇게 습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1층보다 훨씬 좋아. 습도 잡는 게. 그 대신 잘 지어진 건물의 지하라야 해요. 네. 잘 지어진 건물의 지하는 외부 온습도에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에어컨을 안 달고 집에 가져가고 집에다 달았어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여기 너무 시원해. 오히려 추워요. 그래서 작업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뭐 영화 보거나 작업하거나 저기 컴퓨터 작업하거나 그러면 추워요. 지하의 새로운 발견. 너무 날카로우면은 이게 목걸이를 했을 때 찔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약간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또 세워라 내워라 문질러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서 내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와서 보면은 여기를 좀 손을 봐야겠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숲속에서 헤매지 말고 산을 봐라, 멀리 봐라. 작업에 처박혀 갖고서 계속 이것만 깎고 있으면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는 항상 잠깐 쉴 때, 머리를 식힐 때 떠오르는 것이고, 쉬고 나야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쉬고 왔는데 여기가 왜 이래? 그냥 깎을 수 있는 거고.
사포도 참 저기 그 번호가 다 있어갖고요. 뭐 400번, 320번, 뭐 200번 이렇게 해서 사포 번호가 클수록 더 고와지죠. 그래서 처음에 좀 거친 걸로 하다가 나중에 고운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일 작업을 이랑 칼질을 잘 해놓으면은 너무 그렇게 고운 거 아니 거친 거 아니어도 한 번에 고운 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여기 이거 저기 뭐야 파일 자국이 좀 있거든요. 그거가 없어질 때까지 이제 계속 가르셔도 되고 이 정도 마무리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완성이 됐다고 치면 이거 여기다 이제 오일을 먹여 주시면 됩니다. 오일은 뭐 올리브 오일 먹이셔도 되고 베이비 오일 먹이셔도 되고 까멜리아 오일을 먹이셔도 되고 포도씨유 먹이셔도 되고 여기에 까멜리아 오일이 있네요. 한번 이걸 먹여볼까요? 자, 나무에 까멜리아 오일이 딱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진해지죠? 여기다가 오칠을 하고 싶으신 분은 오일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오일 먹이면은 오칠이 잘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칠로 마감을 하실 분들은 오일을 먹이지 마시고 아니면은 오일을 먹이고서 완전히 말려 충분히 말리고 건조시키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그때 오칠을 하시면 먹을 수도 있어요. 전에는 이거 손에다 왕창 묻혀 갖고서 막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씩 묻혀서 하게 되네요. 이렇게 구석 틈 사이에는 뭐 헝겊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다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이플 피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데 비싸게 팔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비싸다고 하니까 오기로 더 올렸어요. 자, 나무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얇게 여기서
나무로 여기가 얇고 꼬리 부분이 얇고 그 다음에 이 꼬리 끄트머리도 되게 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잘 튼튼해요. 그 구조가 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결이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이 꼬리 끝 부분이 뚝 잘렸을 겁니다. 힘을 주면은. 근데 이게 튼튼한 이유가 결이 이렇게 대구도 견딜 수 있는 나무는 좀 단단하고 좋은 재질의 나무여야겠죠. 근데 이 첼로 브릿지를 만드는 이 단풍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악기 만들고 그 다음에 브릿지 만드는 나무들은 거의 뭐 최고급 나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자, 오일을 딱 발랐어요. 자, 이렇게 깎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처음 깎으시는 분들은 한 5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막 마감까지 3시간 뭐 천천히 하고 막 쉬다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촬영하느라고 별로 안 쉬고 쭉 깎았더니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이플 핏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메이플 핏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 이걸 완성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눈에 구멍을 뚫어도 되고 목걸이를 만들려면은 여기다 고리를 끼워도 되고 관통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뚫어서 거시면 돼요. 목걸이 딱 걸면은 이뻐요. 되게 이 형태를 그대로 금속으로도 한번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물로 여기 보니까 밑에 대칭이 약간 삐딱해졌네요. 보이나요? 상관없지만 거슬리면 다시 깎으면 돼요. 오늘은 메이플 핏이 카빙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에 바이올린 제작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